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질문과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사례 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을 또 읽어드리고요. 몇 가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선님, 한국에선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가까운 사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른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어요. 그리고 댓글 읽어주시니까 댓글 더 열심히 적고 싶어요.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또 열심히 적어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읽어드리고 싶어지네요. 정치와 종교 얘기는 정말 잘못하면은 절교에 이르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명절이 되면은 그 친척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정치 얘기가 끊이질 않아요. 아예 대놓고 정치 얘기를 하러 와요. 그게 너무 듣기가 저는 힘들었거든요. 명절날 모여가지고 왜 맨날 정치 얘기만 하냐. 근데 그게 우리 집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명절, 큰 명절,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면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또 예민해지잖아요. 그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론이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을 들이기도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가 좋아지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스트레스만 받고. 근데 그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그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적당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금기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펜듈럼이라는 거. 네, 그것만 잊지 마세요. 정치든 종교든 강력한 펜듈럼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거기에 그렇게 휘둘릴 이유는 없겠죠. 네온네온님, 항상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도 한동안 정치 펜듈럼에 완전히 휘말려서 친구와도 논쟁을 많이 했고 부모님과도 약간의 논쟁을 벌인 적이 많았습니다. 심리맨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치 펜듈럼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올라오지만 내가 또 정치 펜듈럼에 휘둘렸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항상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음 강의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네온네온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뭐 이게 정치적인 입장이 또 가족들 간에 안 맞으면 그게 또 이렇게 큰 갈등이 되죠. 분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죠? 친구도 친구지만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런 게 안 맞으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갈등, 그죠? 갈등은 누가 일으킵니까? 뭐 정치 펜듈럼이 일으키는 거죠. 결국 펜듈럼이 원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해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고 그것을 수확하겠다 이거고요. 거기에 이제 커다란 펜듈럼의 유형인 정치와 종교 등등등이 있는 거고 그 정치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걸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펜듈럼에 크게 휘둘려 본 분들은 알아요. 한번 뒤면 안단 말이죠. 뒤어보면. 네온네온님, 네, 많이 뒤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더 많이 벗어나셔서 영향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민송앤 에리나님, 설거지 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설거지 할 때마다 들으시라고 제가 간간히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왠 줄 아세요? 설거지 하면 영상을 중간에 스킵을 못해요. 중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일디즈리님. 안녕하세요. 네, 일디즈리로 읽는 거 맞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제대로 읽은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맞다고 하시네요. 일디즈는 터키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조용히 듣다가 갑자기 제 아이디 언급해 주셔서 라디오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막연히 외국에 살고 싶어서 지금 외국에 살고 있긴 한데 어렸을 적 방어 기제나 무의식적으로 심어진 걸 좋은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간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운 건지 상담받고 싶어서 오픈챗 들어가려고 했는데 1대1 대화자가 많아서 안 된대요. 다음에 시도하겠습니다. 네, 이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그 대화 목록을 제가 안 지우고 하다 보니까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화 창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챗이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오픈챗이 또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요,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일디즈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제가 핀 고정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 구독자님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은 댓글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구독자분 아이디가 스터넨리치트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독일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독일어는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어 느낌이에요. 이게 철자가 스터넨리치트 뭐 이렇게 하나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독자분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맨님 안녕하세요. 초창기 구독자로 오랜 시간 청취하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댓글은 처음 써봅니다.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청자에 따라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과단성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5년간 일하다 인생을 달리 살고 싶은 마음에 퇴사하여 현재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에서 시민을 동원하는 방식에 환멸을 느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심리맨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거나 촛불이거나 어느 진영의 전위부대로 동원되고 이용당한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애국 혹은 시민사회 수호의 마음으로 나오시겠지만 동원되는 군중에 대한 정치권의 조소 섞인 언명을 들으신다면 다시는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업계의 이면에는 시민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고 전율하는 파토스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의 아이콘, 대중의 우상이 되지요. 그러나 업계에서 청춘을 바쳐 일한 제 결론은 좌든 우든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고 공익에 복무하는 직업 정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냉철하게 저울에 달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휩싸여서 함께 절규하고 살기 싫다 이민 간다 이야기하지 말고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어느 정치인이든 어느 진영이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하면 냉정하게 버리는 유권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제발 누군가의 집토끼가 되지 말자고요. 네, 실제로 정치판, 그죠?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차마 말 못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영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정치 펜듈럼에서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비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봄길님, 오늘 강독은 이런저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또한 정치 펜듈럼에 사로잡혔다가 이젠 되도록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너무 무관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균형 잡기가 어렵네요. 현실 지배자의 위치를 놓지 않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심리맨님을 알게 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네요. 2022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봄길님. 네, 봄길님은 초창기 구독자이시죠?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복습이 되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와닿았는지, 어떻게 와닿는지,
네. 이제 상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심리극을 하고 나면은 심리극 무대에 오른 주인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객들도 역할이 하나씩 있어요. 주어진 역할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가르치거나 뭐 교정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것들,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나누기죠. 쉐어링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어진 판을 고조시키고 또 잘 마무리해 주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강의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것이 굉장히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을 적어주실 수 있는 분들, 적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나의 경험들 나눠주시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익스프레션님, 정치, 경제, 종교 측면에선 언급하신 과도한 감정의 불균형에 휩싸이기 쉬운 것 같아요. 지나간 시대들보다 합리적, 이성적 현대를 살고 있다고, 진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깊숙한 내면에 있는 결핍은 오히려 더 자극받고 불균형한 감정 상태에서 판단이 치우칠 때가 잦음을 인지하게 되네요. 늘 균형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는 심리맨님 감사합니다. 네, 익스프레션님도 아주 잘 짚으셨네요. 네, 항상 균형 잡는 거,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균형이 깨지지 않으려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뚜기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외부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찾으시고 또 붙드시고 그것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유수현님, 펜듈럼 자체가 개인의 행복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아까 그 보좌관을 하셨던 분의 댓글에서 다 답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레드님, 정치 펜듈럼은 진짜 별로지만 부모님 두 분 대동단결하게 하는 유일한 펜듈럼. 크크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 병추 펜듈럼으로 또 하나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같은 뜻, 목적, 이상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하나 되기가 쉽죠. 그래서 자꾸 진영을 만들고 나누고 대립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은 진영, 상대 진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진영이 공고히 되는 거죠. 외부에 적이 있을 때 내부의 결속이 공고히 되는 거죠. 그 펜듈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 펜듈럼은 그런 것들이 훨씬 강하죠. 이도저도 아닌 정당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싸우는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당이 결국은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죠. 반대도 받지만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치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한마음이 되셨다는 건 참 다행인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사례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나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운명, 업보, 그리고 복수. 페이지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례 연구 영상을 만들고 진행했는데 지금 46페이지에 왔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안 들죠. 굉장히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막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생식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빨리 건너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느린 것 같더라도 한 사례 한 사례를 우리가 세심하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자 사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책에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자가 질문한 건 이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딤, 너는 악한 의도를 방출하면 나쁜 결말을 맞이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념을 방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 곧 우리가 부정적인 사념체를 방출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되돌아온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악한 의도를 보내더라도 나에게 이 악한 의도를 보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흑마법을 쓰는 사람, 이건 잘못된 악을 행하는 건데 그렇게 자신의 악행을 알면서도 왜 이 사람들은 그 흑마술을 통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니? 뭐 우주에는 뭐 정의의 법칙이라도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딤, 너는 업보, 카르마 이거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내가 악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말을 맞게 되면 이거는 인과응보, 카르마 결과, 업보의 결과 이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에 대한 이야기, 뭐 복수에 대한 이야기, 운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바딤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 자, 업보라는 것이 있냐? 없다. 첫 번째, 업보라는 건 없다. 당신의 환경 설정 파일에 업보가 없다면 당신에게 업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은 이제 뭐 갤럭시 운영체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환경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뭐냐면 나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의 세계의 층, 나만의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기본 설정. 근데 이 기본 설정을 하는 그 파일, 그러니까 그 기본 설정을 하는 내용, 관념 중에 여기에 업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업보라는 게 존재해. 인생은 이 카르마, 이거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주어진 거고 이런 자식이 있는 거야.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업보라는 환경 설정 파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실행시킨 거죠. 그래서 너한텐 존재해 이 얘기예요. 종종 이런 질문 하십니다. 구독자분들이 카르마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바딤의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전달해 주고요.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카르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 팔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팔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가서 점집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팔자는 팔자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 제조공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가지 마십시오. 왜 거기를 가셔서 여러분들의 현실 지배자의 통제권을 팔아먹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트랜서핑은 그것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랜서핑 타로 카드라는 거 있죠? 그 타로 카드 역시도 그 고전적인 의미의 정통 타로 카드의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타로 점 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트랜서핑 타로 카드는 그 형식을 빌어왔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여러분들의 트랜서핑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업보 마찬가지예요. 업보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업보라는 환경 설정 파일,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는 업보에 의한 삶,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알고 선택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모르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나오셔야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난 달게 받겠어.
이것은 업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용하고 그것이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나아진다면 그럼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결정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트랜서핑에서. 아셨죠? 이게 있냐 없냐, 뭐 카르마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심지어 뭐 전생퇴행, 뭐 전생이 있냐 없냐 그런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논쟁하기 전에 여러분 눈앞을 보십시오. 전생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눈앞을 보세요. 지금 펼쳐진 현실을 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잠시 거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들면요 못 나와요. 현실에 발을 못 디딘다고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 공중에 떠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디메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바디메 답변이 근데 부메랑이라는 건 다르다. 이 업보 카르마와 부메랑, 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부메랑이 날라온다고 그러죠.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다른 거다. 그럼 부메랑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객관적인 원칙이 있다. 부메랑의 원칙은 객관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그걸 믿건 안 믿건 간에 그 기준에 의해서 부메랑은 날아오기도 하고 날아오지 않기도 한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메랑이 언제 날아와요?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균형력이 작동하고 균형력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부메랑이다. 부메랑이 뭐예요? 이제 역풍이라고도 할 수 있죠. 뜻하지 않은 뜻에 반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해 배신을 때려? 이런 일들. 이게 부메랑을 맞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네가 이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이치에서 벗어나면 부메랑은 날라오게 돼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바딤 젤란드가 악의를 품은 욕망을 누군가에게 보내면 그 욕망은 다시 되돌아온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종의 택배의 법칙 같은 거예요. 택배의 법칙. 에너지 택배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념, 이것을 사람을 향해서, 네, 이게 이제 복수죠, 복수. 우리는 복수를 직접 몸으로 행하는 복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복수를 해요. 워낙 이제 화가 나고 맞서 싸울 힘은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사념체를 모아서 상대방을 향해서 강력하게 방사를 합니다. 예. 거의 뭐 살을 보내는 거죠, 살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안 받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걸 일종의 반송한다 그러거든요. 자, 이 복수의 에너지를 반송해. 반송하는 게 뭐예요? 수취인 불명.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저 안 받을 건데요. 돌려보낼게요. 하면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보낸 사람한테 돌아가요. 몇 배로 돌아가요? 3배, 4배, 7배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강력하게 반출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돌아와서 결국은 내가 피폐해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 쇠약에 걸리고 심지어 몸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함부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하거나 할 때도 이 복수심이 들끓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런 결과가 펼쳐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당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복수의 에너지가 나가지 않게끔 내 안에서 다 풀어줬을 때
결국에 이제 그 장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서. 이제 인생 트랙이 마감되는 거라고요. 이제 새로운 데로 넘어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붙들고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사념을 방사하고 보내고 증오하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다쳐요. 내가 다쳐.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바딤잘란드가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흑마술, 흑마법은 여기서 예외다. 왜 예외냐? 이들은 펜듈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부메랑이 그것을 보낸 사람에게, 흑마술사에게 직접 가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펜듈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쓸모없는 일이니 말이다. 결국은 쓸데없는 짓이다.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상에 한국에 저주를 대신 해주는 그런 에너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행하는 사람들 돈 받고 굉장히 악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흑마술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있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발을 디대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뭐 점집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악한 펜듈럼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이 공격하는 것은요, 이거 일종의 에너지 대출이거든요. 에너지 대출은 반드시 이자를 씌워서 상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것을 대행하는 사람은 거기서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람도 나중에 영혼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펜듈럼의 꼭두각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그 복수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통쾌할 만큼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의 이제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쓸모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요. 쓸모없는 짓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은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단절시켜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세계의 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에너지막을 공고히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려고 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원리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지킬 뿐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자, 이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복수의 칼날 함부로 갈지 마시고, 원망, 분노, 증오 이런 거 너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서 여러분들이 통쾌할지라도 그 에너지가 반송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왜 자꾸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 숨은 동기를 밝히고 해결하는 게 급선무고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 문제가 해결되고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하면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걸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걸 못 배우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풀이 되겠어요? 10년 안엔 배우셔야죠. 5년 안에 배우셔야죠. 빨리 3년 안에 졸업을 해야죠. 그걸 왜 질질 끌고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 에너지 택배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잠깐 쉬었다 오실까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물을 많이 드십시오.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개념은 거울의 법칙. 자, 다 아시니까 이제 굳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사례 연구를 들으시는 분은 트랜서핑 기본 개념을 다 익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울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객관적인 원칙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사념체는 뭐예요? 이것은 사람들마다 각기 적용되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념을 방사하느냐, 그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울의 법칙은 객관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사념의 내용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의 빛, 주의를 비추는 그 빛, 이것을 어떤 걸 보내느냐에 주의를 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업보를 믿습니까? 업보대로 살게 될 것이다. 긍정사념을 방출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인생의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부정적인 사념을 계속 방출하십니까? 부정적인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부메랑을 맞고 유도전이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그만이고, 그저 마냥 호구처럼 당하고 빼앗기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징하려는 마음, 이런 행동, 이런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거고요. 늪에 빠지는 거고요. 구렁텅이에 휘말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자꾸 복수하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나 혼자 당하고 손해보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거죠.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직접 맞서서 싸우기는 겁난다 이겁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안에서.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낮아서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기술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야죠. 그걸 안 키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은 펜듈럼의 대리인을 통해서 뭐 복수를 한다? 여러분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근처도. 뒤에서 화가 나고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고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화를 못 내니까 더 답답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이 확 사고나 나라 이런 마음 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해소되고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순간 아이 쌤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돼 있고요. 갈등에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담했던 어떤 사례 중에는 여자친구한테 차인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를 찼다고 굉장히 이 분노에 휩싸였어요. 분노에. 굉장히 화를 내는데, 그런데 좀 심리적으로 약간 왜곡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대놓고 화는 못 내고 돌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그 여자친구 사무실 근처에 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직원들이 나오는데 막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소문 퍼지라고. 누구랑 잤다더라 이러면서 막. 그리고 해외 IP, 보통 중국이죠. 이런 IP를 경유하면 전화번호를 세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막 이상한 문자, 협박 문자 이런 거 보내고 겁주고. 아주 이제 그 질이 안 좋죠. 이게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는 결코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에너지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내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원망과 분노를 그냥 계속 키워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요. 계속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걸 잘 알아요. 저도 경험상 아주 어린 시절에 취학 전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집 앞에 살던 어떤 이제 나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한 2살 차이 났나?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잘 놀다가도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또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순했고 착했죠. 말하자면 이제 착했고 그 상대방 아이는 좀 드센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겁도 났고 놀래서 이제 저항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펜듈럼이거든요. 그 에너지 장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딱 때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동안은 이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러 올랐었거든요. 아마 20대 초반까지 이랬어요. 제가 심리학 공부할 때까지.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만나면은 이제 대처를 못하고 근데 너무 충격적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게이지가 이제 상승하는 거야.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취학 전이었잖아요. 진짜 그 친구, 그 아이를
죽이는 상상을 했어요. 진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상상을 제가 했어요. 그때 그 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눌러놓으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 복수심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념을 계속 방사하면 누가 해를 입어요? 상대방이 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나도 해를 입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상을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런 사념을 방사함으로써 저의 현실도 많이 피폐해졌었고요. 상대방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이 굉장히 이제 싸움이 잦았거든요. 가족들끼리도 막 거칠게 싸우고 막 밤에 자다가도 막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결국 뭐 어떤 사유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가고 나서도 제 마음은 이제 피폐해진 거죠. 요게 이제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랜 기억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다시 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에너지 법칙을 공부하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사념을 방사한, 그러나 부정적으로 방사한 경험을 한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부정사념체 방사 영재라고 할까요? 나쁜 의미에서 그거를 아주 일찌감치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도 한동안 그런 방식의 삶을 많이 산 경험이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뒤집힐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워낙 진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뒤집고 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삶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고 부정사념체를 강렬하게 방사하는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거울의 법칙은 객관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사념의 내용, 방향만 여러분들이 수정해 준다면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고 괴롭고 지긋지긋했다면 이제는 그 사념의 내용을 바꿔주십시오.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그대로 거울은 반영해 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했듯이. 알았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해놨죠. 심리맨 엽서라는 작성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메일로 보내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연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시기보다는 작성 폼을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사연이 많을수록 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나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 사례만 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패 사례 보내시거나 또 여러 가지 질문들 보내시는 거 감사히 받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